안녕하세요. 성산개미TV입니다. 자, 이미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들이라 사실 방송을 할까 많이 좀 망설였는데, 왜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려고 특징들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9개월 만에 1800%, 업비트로 1조 돈방석 안전증권사, 바로 하나투자증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2월 달에 두나무지분 6.14%를 매입했는데 9개월 만에 수익률이 대박이 났습니다. 토스뱅크 지분 가치도 100배 가까이 늘었다는 대박이죠. 하나투자증권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투자에 1조 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거둔 걸로 나타났다고 환경증권, 여기서 이제 기사에 출처고요. 지난 2월 지분 6.14%를 매입한 지 9개월 만에 1800%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작년 2월 투자한 토스뱅크의 지분 가치도 100배 가까이 늘어났고 2017년 시작한 디지털 부문 강화와 스타트업 투자가 결실을 보고 있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총이 20배 늘어났다고 해도 나무가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간외에서 사실 이 기사는 오늘 떴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도 이런 기사들이 떠서 사실은 주가가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야 과연 이 친구들이 저 기사랑 상관이 없나? 저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었는데 며칠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어제 봤던가요? 어쨌거나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반응해주지 않고 있고 이렇게 20일선 깨고 기술적으로 보면 월봉에서 일단 추세가 잘 유지는 돼 있었어요.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유지는 돼 있었는데 시간에 그냥 느닷없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하나투자증권도 하나투자증권이지만 꼭 같이 움직이는 게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되는데 사실 우선주도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우선주의 특징이 있죠. 자, 우선주의 가장 강한 특징은 한번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 상상상 이렇게 가는, 자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리타고 그래서 저런 기사로 인해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나 하나투자증권이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자,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두나무에 투자해 놓은 게 잭팟이 터진 것만은 확실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이 있더라면 뭐니 해도 메타버스 게임 NFT죠. 자, 근데 여기에 은근 슬쩍 다시 강한 종목군 섹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 펫배터리 관련주들이죠. 사실 펫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시장으로 가면서 기존의 내연차 갖고 있던 배터리들을 어떻게든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들은 이렇게 커지는데 앞으로 펫배터리 재활용 시장 전망은 272.6배까지 선장한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머니투데이의 출처고요. 스웨덴의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가 이 펫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도전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유럽의 친환경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수익성을 높이고 수입산 원자재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펫배터리 재활용 시장까지도 경쟁이 굉장히 세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이 펫배터리 관련해서는 MPC, 파워로직스, 영아테크, 웰크론한테, 코스모화학, 두산중공업, 인센인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히 MPC가 대장으로 제일 빨리 뛰어나갔죠. 이 NPC를 좀 보면 이 경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치열해지죠. 이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는 게 바로 NPC의 장점이고, 이 펫배터리에 대한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NPC의 근데 이 차트를 보면 낮지는 않아요. 월봉에서 보면 항상 현재 주가 위치를 제가 월봉에서 보라고 그랬죠. 물론 월봉에서 높다고 그래서 더 못 간다는 걸 맞출 수는 없어요. 가니 못 가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월봉에서 높다는 얘기는 주가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즉 고점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대응할 때는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고 중장기적 관점은 아닌 거죠.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볼 때 이런 데서 보는 거고 스윙, 여기는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펫배터리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일봉에서는 일단은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 순간 이 월봉이 높기 때문에 이제 급락하거나 월봉 높은 자리에서 떨어질 때는 약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일단은 중요한 변곡점 자리는 뚫어놨어요. 이 자리가 되고 이 가격대는 9월 16일 날 형성된 17일 날 형성된 7,390원대이기 때문에 가격대로만 봤을 때 흔들 때 7,390원을 이탈하지 않고 이런 변곡점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옆으로 가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예전에
2,000원 하든지 지금 8,000원, 7,000원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단기 단타 이렇게 짧게 끊는 게 좋은 대응 방법이 아닌가 나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고요. 다른 페페토리 관련주를 봐도 사실 이 코스모화학도 페페토리 관련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금방 보였던 MPC나 이런 것처럼 월봉에서 위치가 엄청 높진 않죠. 중요한 거는 지금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월선을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 5개월선이 16,500원대 이걸 깬다. 그러면 일단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고 추세는 지금 살아있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추세를 턴해줘야 되는 5주선과 20주선을 이쁘게 올라타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예전에 급등했다가 조정, 가격 조정이 있은 후에 기간 조정 후에 돌아나가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일봉에서도 꽤 지지부진하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가격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생명선이 21선 돌파해줬고, 물론 오늘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순간 떠서 가면 방법이 없지만, 펫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오늘 하루로 만약에 잠깐 잠잠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2, 3일 정도 밀리면서 5일선, 21선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다시 한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잘 매수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펫배터리는 앞으로 꾸준히 신경 써야 되는, 그러니까 내연차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많은 양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5개월선을 돌파해주는 이런 위치에서 코스모하고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월봉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급등하면 이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어디까지나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보는 투자의 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제가 원전 관련하고도 잘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 두산중공업의 한 가지 리스크는 공매도죠. 대단해요. 공매도가 보면 오늘도 거의 9%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규 수량이 많이 늘어나죠. 상환 수량도 그만큼 많지만 신규 수량도 많이 늘어나요. 11월 10일 날 250만 주, 11월 10일 날 180만 주. 물론 상환 수량도 330만 주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신규 수량도 많이 나오고 상환 수량도 많이 나오고 또 공매도도 많이 터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투자자매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간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결국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의 최고의 장점은 연기금이 꾸준히 사모은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연기금이 11월 달에도 거의 270만 주, 10월 달부터 보면 530만 주 가까이 연기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에서 기술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21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21선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돌려서 잘 나갈 수 있고, 월봉에서도 장기적인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중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5주선,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가격으로는 25,000원대가 되기 때문에 25,700원이죠. 그러니까 25,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전략이 유효해 보이지 않나 저렇게 생각해 보고, 사실 이런 펫배터리 관련해서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 바로 파워로직스죠. 월봉에서 보면 60개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추세인데 잘 지켜주고 이번 달에 20개선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5선이 올라타면서 추세 턴이 이루어졌죠. 물론 이제 내일이나 또 하루 이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떨어졌을 때 바로 5주선을 잘 지켜주면 다음 주에 5선을 기점으로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일봉에서는 일단 반응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날 이때 고점이 거의 한 17% 찍고 긴 꼬리 달았죠. 이제 5일선이 21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건데, 이 상황 속에서 21선을 잘 지켜주는 자리에 나온다? 그럼 매수. 특히 24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주가 좀 저렴한 편이죠. 물론 241선 밑에 있다고 무조건 싼 건 아니지만 현재 월봉의 위치를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241선 밑에서 매수, 240을 돌파해주고 다시 나가면 여기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특히 파워로직스의 위치가 월봉에서 꽤 높은 위치가 아니라는 점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파워로직스, 코스모학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놓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식약처가 이 노바백스의 백신에 대한 허가 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죠. 잠깐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경제TV의 출처고요. 노바백스가 국내 허가를 착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CMO 하기로 한 이런 백신이죠. 식약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미국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 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에 이어서 노바백스까지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이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인다는 이런 유형의 글이 됩니다. 실제로 노바백스가 이제 신청이 오래됐는데 지금 FDA, WHO 다 이런데 지금 아직은 승인을 못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주가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WHO나 이제 이 FDA 승인이 잘 나면 노바백스 관련주들도 좋게 잘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역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CMO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오늘 잠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움직인 게 이렇게 노바백스의 백신 국내 허가 착수 이런 건 얘기란 얘기인데 항상 뉴스나 기사는 참고 참조 정도 찌라시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사실 차트라는 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추세를 이해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자, 5개월 선거차에 간신히 있죠. 5개월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이 친구가 24만 5천 원대가 되고 24만 5천 원대 이 자리에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5개월선이 깨져서 추세가 깨져요. 근데 아직은 지켜주고 있고 물론 이 봉하나가 한 달짜리이기 때문에 월 말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지만 그 중간에 얼마든지 흔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인 추세인 주봉을 잘 봐야 되고 주봉에서 5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특히 20선 같은 데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데 이탈했다가 저번 주에 돌파 추세가 깨질 뻔했는데 돌려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20주선까지 돌파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일봉에서 볼 수 있죠. 자, 일봉에서 보면 저점을 기준으로 21만원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26만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21만원대를 기준으로 25만원까지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뚫어주고 강하게 날아가려면 물론 노바백스의 허가에 관한 관련도 있지만 결국은 코로나 백신을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임상을 다 성공을 시켜서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주가는 굉장히 좋게 움직이겠죠. 예전에도 엄청나게 큰 박스권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큰 박스권에 있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자리를 강하게 탈출, 즉 박스권 돌파한 거죠. 주식은 박스권 하단으로 이탈할 때가 제일 위험하고 이렇게 박스권 돌파할 때가 제일 강한데 딱 돌파하고 안착하고 바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다가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쳤는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 있을 때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박스권 돌파 안착을 해주면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건 상황이고 당연히 이전 저점, 박스권 지켜오던 저점 이탈하면 그만큼 위험하니까 이런 데를 손절. 특히 임상 실험을 하는 회사들은 조금 더 다른 종목들보다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죠. 물론 임상 시험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 마음이지만 시험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되지만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이전 저점들을 이탈하고 나갈 때는 대응해 주는 게 좋은 대응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